안녕하세요. 수발TV 이영우 센터장입니다. 오늘 저희 치매 이야기 밴드에서 2019년 하반기 독서 모임이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회가 갈수록 더 많은 분이 치매 이야기에 호응을 해주셔서 오늘은 정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이 참석했습니다. 김밥이 모자랄 뻔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으로 대전의 조인케어 김동선 대표님이 인간 중심 케어라는 주제로 아주 흥미진진한 강의와 존엄 케어에 대해 강의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발TV 두 번째 책, 낯선 이와 느린 춤을 2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센터장을 응원합시다. 남편 합의의 치매 증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합의의 행동은 직장에서보다는 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합의가 비교적 이치에 맞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환자의 증세에 대해서 방금 전에 들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기록지를 훑어보고 환자의 병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상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식탁 한 구석에 앉아서 연구와 관련된 서류들을 미친 듯이 정리하거나 연구 발표용 슬라이드 덱을 뒤엎었다 다시 정리하는 일들을 되풀이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반복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회도 그 일종이고요. 최근에 메릴과 합의가 계속 운전을 해도 좋을지를 논쟁하곤 합니다. 56살이나 된 남자에게서 스포츠카를 빼앗으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합의에게 포르쉐 운전은 단순히 멋지고 성능 좋은 차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쾌감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유와 독립을 의미했으니까요. 센터장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합니다. 자유와 독립의 의미. 치매가 그것을 합의에게서 모두 빼앗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와 독립에는 책임이 따르죠. 합의가 크게 차 사고를 내고도 자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운전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을 꺼내면 합의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치매 환자가 버젓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치매 초기 환자에게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을 적절한 교육을 통하면 보호자와 환자 자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인근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아니면 저 같은 방문요양 센터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메릴은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몰래 차고에 들어가서 배터리와 전기장치를 연결하는 회로에 접속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차는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비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하고 있다고. 무려 5년이나 이 거짓말은 하비에게 통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 상태가 하비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은 거의 누구나 공적 장소에서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 체험의 순간이 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아무리 병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공인이나 유명인들도 마찬가지라 결국 자기가 앓는 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비는 자신의 강연을 통해 자신이 이상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맙니다. 혈액암 전문가로 유명했던 똑똑한 사람이 자기 논문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뒤적이는 장면을 메릴은 지켜보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초기가 병의 발병 과정 중 가장 힘들었다고 메릴은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모든 보호자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센터장은 생각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당사자가 일을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이성을 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도인지장애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메릴은 하비의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하비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여성 연구원 여러 명이 하비가 성희롱을 했다고 연구원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여성들은 하비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으며 하비와 함께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진술했어요. 이제 선택은 하비가 퇴직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연구소를 퇴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장애 때문에 하비가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국립보건연구원에는 더 이상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지요. 치매 초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비가 퇴직하고 난 후 얼마간 국립보건연구원 몇 명의 직원들이 하비의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메릴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책에 썼습니다. 하비는 찾아온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들도 너무나 달라져 버린 하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했지요. 결국엔 몇 안 되는 방문객조차 발길을 끌어버렸습니다. 집에는 메릴과 하비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메릴은 이제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자, 오늘 낯선 이와 느린 춤을 2회차 동영상 여기까지 올립니다. 치매라는 병의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에 관해 몰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더 악화하여 대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낯선 이와 느린 춤은 이 책을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가족이 얼마나 힘들 수 있나에 대해 너무도 솔직히 쓴 책입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발TV 이영우 센터장이었습니다. 안녕.